신축, 잔금 대출 한도까지 옥죄는 은행,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 잔금 대출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가 봐요. 잔금 대출도. 그렇겠죠. 잔금 대출도 주담대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이것도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일부 예비 입주자 등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지연 등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획일적인 규제 대신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 A 아파트에서는 잔금 대출을 준비하는 입주 예정자나 매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분기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잔금 대출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총 1200세대 중에 500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전용 8사 기준 분양가가 12억 수준으로 높아서 잔금 대출 의존도가 큰 편이다. 어디는 아시겠죠? 예, 드파인 광안입니다. 드파인 광안 분양가가 12억짜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잔금 대출 안 해주면은 예, 입주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입주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예, 내 집을 팔아가지고 예, 어느 정도 돈을 만들었어요. 10억까지 만들면 좋겠지만은 10억이 안 돼가지고 한 7억 정도, 8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억이나 5억 정도는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막히기 때문에 지금 입주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몰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까지는 잔금 대출이 이루어졌지만은 이달 들어 주요 은행권의 대출 한도가 잇따라 소진됐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예, 지금 한도가 거의 차가지고 예, KB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주담대 한도는 3억으로 막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크게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특히 매도를 위해 집단 대출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집단 대출을 신청을 안 하고 난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 그냥 팔 거야 라고 했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분양권이 제대로 잘 안 팔리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니까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주를 해야지. 그럼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래 불발로 급하게 은행을 찾았다가 대출 거절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잇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신축 아파트 집단 대출은 사전에 총 한도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해당 단지는 일찌감치 신청자가 몰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상태다. 뒤늦게 잔금 대출하려는 예비 입주자는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다. 정부 규제 기조에 맞춰 한도를 보수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수요자의 고충을 고려해서 추가 한도 증액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면 뭐합니까? 정부에서 막아놨는데 안 될걸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고육지책을 선택하고 있다. 자금 마련이 막힌 일부 매수자들은 은행으로부터 9월에 다시 문의하는 안내를 받고 대기하거나 급하게 아파트를 매물 또는 전세로 내놓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예. 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예. 마피를 던지는 거. 예. 마피를 던지는 거. 아니면은 전세를 내고 전세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헐값에 던져서 금매로 던져서 채워서 등기를 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이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예. 부산 부동산 시장은 대외적인 정책 변화와 심리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면은 당연히 예,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해링턴 마레도 있고 대연 DIL도 있고 대단지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잔금 대출이나 주담대 대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정작 수도권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 부산에서 실거주자를
한 귀퉁이로 몰아세우는 이러한 형국이다. 조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전략이 절실하다. 예, 100번 맞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3일 날 내일이죠, 그죠? 내일, 예,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서 아마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한 내용, 분량이 할애되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출 규제가 매우 심각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서울 수도권 집값 잡으려다가 엉뚱하게 지금 부산까지 불똥이 튀는 그런 상황이다. 예.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은 체급이 다른데, 이러한 대출 규제를 전국 규모로 똑같이 내버린다면은, 예. 부산은 정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르는 이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지금 드파인 광안이 입주장에 지금 타겟이 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올 하반기 대출은 정말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제 리셋되는 게 결국 내년이죠, 그죠? 네, 내년 2월달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대출이 원하게 돌아갈 건데,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게, 여름 이후에 그 대출을 활용해서 잔금을 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정권 4년 동안은 계속 앞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대출 규제가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지 않을 거라고요. 예. 가계대출 건전성 확보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예. 가계대출 증가세를 많이 억제를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 자신은, 예, 사금융을 이용했죠, 그죠? 자기 집 팔면서, 예.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대출 꽁꽁 틀어막으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을 꽁꽁 틀어막으면은. 막 말씀드렸던 매도자가 건저당을 설정하는 그러한 편법적인 그러한 비이상적인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목적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 유동성을 막는 거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막아서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켜서 매매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이러한 매매가 상승을 지연하겠다는, 요게 대출 규제의 핵심 목표죠. 결국 대출 규제에서 매매가 상승을 막아보겠다. 요게 정부의 기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준비된 현금 부자 외에는, 예, 신규 매수나 갈아타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상컨대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대출 규제가 계속 하반기를 관통해서 쭉 지속된다면은,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예. 내가 원하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B라는 아파트로 또 상급지로 가고 싶어요. 내 집이 팔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집이 팔려갈 것이고, 그리고 B라는 집 아파트에, 내가 A를 팔아서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대출이 막혀 있다면은, 거래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하반기에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은 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규제로 막아버리니까, 이건 예상을 못하는 거였잖아요.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거죠. 항상 예측이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어려운 정책들을 펼치면서 정작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실제 입주자가 왜 그런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나는 12억짜리 드파인 광안에 살아보고 싶어서 분양권을 샀어요. 사가지고 나는 거기 입주를 하고 싶은데 자금 대출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 그 실거주자 할 그 사람인 거죠. 물론 중간에 그냥 투자 목적으로, 혹은 투기 목적으로, 구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피 받고 팔려고 그냥 중간에 피 받고 팔려고 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더파인 광안 분양가가 12억인 걸 보고, 여기에 정말 강심장으로, 몇천 받고 팔려고 들어올 사람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너무 높았으니까, 가격이 너무 높았으니까. 걔가 12억에 분양할 때, 어딥니까? 대연 DIL이 8억 정도에 분양했다고 했었거든요. 8억 정도에 분양할 때, 드파인 광안이 12억에 분양했다고요. 누가 봐도 너무 고분양가였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피파리, 소위 피파리라 그래요. 그죠? 예, 피파리 하려고, 그걸 샀다? 그럴 사람은 저는 정말 많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면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은 그 정책은 반드시 수정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